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을 바꾸기 전에 세상부터 바꾸려고 하는 것은 사물의 본성을 역행하는 짓이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향해 쏟는 감정만큼 좋아하는 것에도 관심을 둔다면 싫은 것에 이끌려 하강했던 것처럼 좋은 것에 이끌려 간단히 상승할 수 있다. 네빌 고다드. 새로운 인식이 문 밖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던 쾌쾌한 곰팡내 나는 이 작은 방을 떠나야 한다. 습관이라는 관성과 기존 인식에 대한 맹신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저 밖에 대체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하다. 너무나도 친숙해진 것들을 기꺼이 떠나보내려면 불타는 열정, 기존의 것을 새로운 것으로 더 이상 효과가 없는 방식을 더 적절하고 완벽한 방식으로 바꾸고야 말겠다는 열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낡은 방식이 불쾌하고 지루하고 넌덜머리 나고 하등의 이점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가 창조하길 원하는 새로운, 더 나은 현실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현실을 새로운 현실로 전환할 방법도 알고자 한다. 좌뇌에서 우뇌로 전환하기. 순수한 기쁨을 훼손하고 창조력을 가로막는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아마도 좌뇌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한때는 생생했던 경험들이 분석, 묘사, 패턴화, 기억, 판단까지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곳이 바로 좌뇌이다. 이 무덤과 같은 곳에서 당신의 경험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알맹이가 없고 영혼과도 단절돼 있다. 좌뇌가 삶을 지배할 때 당신은 좌뇌에 동화되어 그것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그것이 가리키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 당신은 현실을 통제하고 안정감과 친숙함을 유지하고 변화를 저해하는 행동의 굴레에 빠져들 것이다. 이곳은 쾌쾌한 곰팡내가 나는 작은 방이다. 좌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물리적 세계를 떠나서 의식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는 비물리적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은 바로 문 밖에 있다. 이제껏 알지 못했던 우뇌의 인식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일은 두려운 변화일 수도 있다. 고립되고 고정된 좌뇌의 세계관을 벗어나서 밝고 상호적이고 무엇이든 가능한 우뇌의 경험 속으로 젖발을 내디딜 때까지 당신은 이 새로운 인식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당신은 좌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에게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 좌뇌는 이해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은 폄하하고 적응할 수 없는 것은 무시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비꼬고 좌뇌의 한계 너머의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딴죽을 건다. 이언 맥길 크리스트. 우뇌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좌뇌의 세계로부터 단계적으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일단 언어와 관련된 활동을 잠시 멈추라. 다른 사람과의 대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모두 멈추라.
정의를 내리고 의미를 찾는 일에서 관심을 끊고 감각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라. 순차적으로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욕구가 솟아나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 보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날 여지를 두라. 새로 당신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머물 필요가 전혀 없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 필요도 없다. 그저 행동하고 지켜보라. 이처럼 흐름을 따라 영감을 따라 일어나는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당신의 좌뇌는 이런 당신의 외도에 반대하면서 분명히 싸움을 걸려고 들 것이다. 운해의 인식이 왜 어리석은지를, 운해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실패와 낙오로 이어지는지를 줄줄이 읊어댈 것이다. 어쨌든 방세는 내야 할 것 아냐.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몰라. 시간을 낭비하면 지금보다 훨씬 뒤처질 거야. 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런 논리의 맹공에 스멀스멀 두려움이 올라오면 그저 좌뇌에게 이렇게 말하라. 조언은 고마운데 나중에 내가 다시 부를게. 운해인식 알아차리기. 운해에 기반한 인식은 직관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운해의 인식은 밤에 꾸는 꿈처럼 당신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의식의 다른 차원들이 있다는 사실과 비물리적 세계에는 탐험해야 할 광대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상기시켜준다. 운해는 당신을 상상의 영역으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재미와 즐거움으로 좀 더 깊고 통합된 지혜로 되돌려보낸다. 이런 운해의 기능을 비트와 바이트 단위로 쪼개져 퇴색된 좌뇌의 데이터들과 비교해보라. 통찰과 충동은 운해로부터 나온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내리기 직전에 사이 공간을 경험한다면 그때 당신은 운해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당신은 잠깐 사라지는 틈 속에서 운해로부터 상위의 관점을 획득한다. 뇌졸중으로 인해 얼마간 좌뇌의 지배를 벗어나는 경험을 했던 신경학자 질 볼트 테일러는 이후 운해에 기반하게 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저서 긍정의 뇌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내 오른쪽 마음은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교감 능력이 뛰어나고 감정을 정확히 해독한다. 내 오른쪽 마음은 영원한 흐름에 열려 있으며 그로써 나는 우주와 하나 되어 존재한다. 내 오른쪽 마음은 언제나 여기에 시간이란 것 속에 감춰져 있다. 결과적으로 내 오른쪽 마음은 뭐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고 대단히 창의적이다. 내 오른쪽 마음은 혼돈이야말로 창조 과정의 첫 단계임을 잘 알고 있다. 미세한 진동의 에너지 정보와 감정을 감지하고 느끼고 알고 해독하는 일이 제2의 천성이 되는 자율적 경험의 세계 속에서만 당신은 자유롭다. 당신의 직감과 직감은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할 때에 가져다 준다. 당신은 쓸데없이 노력을 낭비할 필요 없이 그저 편안하게 긴장을 풀면 된다.
그러면 좀 더 확장된 삶이 시작되고 신비한 경험, 교감과 일체감이 확대된다. 걱정 탓에 경직됐던 근육이 이완되고 통제력과 의지력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고 자신이 모든 측면에서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지극한 돈은 장애물이 없으니 가려서 택하지 않는다. 애착과 증오를 버리면 더없이 명백하리라. 털끝만큼이라도 분별이 있으면 곧 하늘과 땅처럼 벌어지리니. 승찬대사. 운해는 선형적 방식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감각도 없고 인과관계식 물질화 과정도 알지 못한다. 대신 운해는 지금 이 순간 속에 당신이 원하는 만큼 광대하고 포괄적인 상태로 존재한다. 여기에서 당신은 당신 삶의 창조와 소멸을 이끄는 흐름과 합치된 온건한 정신 상태를 경험한다. 흐름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가져오고 필요치 않은 것은 치워버린다. 당신은 경외감 속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 당신은 어떤 상황이든 애쓰지 않고도 모두를 만족시키며 제대로 풀어낼 방도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또한 운해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억해낸다. 당신은 상상력을 되찾고 당신이 물질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과 다시 연결된다. 이 가능성의 자각은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진다. 운해는 허용한다. 운해는 흐름을,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놀라운 것들을, 터무니없는 것들을, 애매모호한 것들을, 인간의 온갖 경험과 감정들을, 모든 주파수의 의식을 허용한다. 심지어 파충류 뇌와 좌뇌의 건강치 못한 수축도 허용한다. 운해는 판단하지 않는다. 운해는 언어를 쓰지 않는다. 운해는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과 통합시키고 만물의 동질성을 발견하게 해준다. 이제 당신은 느낌에 의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아차린다. 당신이 영혼의 조화로움, 영혼이 사랑과 하나 될수록 당신의 선택과 행동과 그 결과는 군더더기가 없어진다. 이렇게 영혼에 기반한 현실은 기존의 어떤 현실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느껴진다. 운해의 인식을 깨닫고 만끽한 당신은 그것을 계속 원하게 되고 당신의 의식을 변성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 좌뇌와 우뇌의 수평적 통합에 집중하라. 우뇌의 인식은 당신의 현실을 재창조하는 새롭고도 거대한 배경이 된다. 당신은 어떻게 우뇌가 광범위한 지혜로부터 꼭 맞는 통찰을 가져오는지를 경험하고 제한된 지식의 좌뇌가 아니라 우뇌의식이야말로 당신 인생의 CEO로서 적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뇌는 모두 옳고 좌뇌는 모두 틀렸다는 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은 세상에 대한 좌뇌의 전형적인 오해인 이것 아니면 저것 또는 흑백 논리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우뇌는 마치 은유법처럼 세상을 열린 관점으로 해석하며 주인 우뇌에게는
심부름꾼, 좌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반면 이 심부름꾼은 자신에게 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언 맥길크리스트. 이 단계에서 당신은 두 반구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운해라는 광대한 저수지의 물이 좌뇌로 밀려들고 밀물과 썰물에 의해 두 측면이 서로 소통하기 시작한다. 실제로는 당신의 운해가 좌뇌를 가르치는 것에 가깝다. 임계점을 통과하여 두 방구가 서로 역할을 맞바꾼 것이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주인과 심부름꾼의 저자인 이언 맥길크리스트에 따르면 운해는 리더가 본연의 역할이고 좌뇌는 심부름꾼 또는 하인이나 행동대원이 본연의 역할이다. 두뇌가 균형을 이루고 수평적으로 통합되면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한다. 좌뇌는 천천히 경계태세를 풀면서 본연의 역할을 기억해내고 운해를 돕는다. 좌뇌는 삶의 새로운 목적, 더 건강한 목적을 발견하고는 비전과 지혜를 수신하고 조직화하고 실행하는 임무에 매진한다. 좌뇌가 우두머리 역할을 내려놓으면 에고도 약해진다. 두뇌의 수직적 통합 과정도 바로 이 단계에서 일어난다. 상위 차원에서 통합된 양쪽 방구로부터 나온 흐름이 그 하부의 중간뇌와 파충류뇌를 재조직하고 재교육시키는 것이다. 이제 의식의 상승과 하강이 조화를 이룬다. 이것은 물리적 세계와 비물리적 세계가 통합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마음에 달렸다는 말은 실제 하는 중요한 무언가를 명백히 가리키는 표현이다. 원칙은 단순하다. 모든 상위 에너지는 하위 에너지를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식은 우리의 기분을 조율할 수 있다. J.G. 베넷. 좌뇌와 우뇌가 통합할 때 당신은 가슴을 경험한다. 두뇌가 통합될 때 당신은 수평적 흐름과 수직적 흐름의 교차점 또는 중심점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경험은 양극성을 뛰어넘는 위대한 발걸음이다. 당신의 머리 중심에 있는 이 지점은 사방에서 지식이 집합하는 곳으로서 당신에게 경이로운 이해력과 시야를 제공한다. 여기서 당신은 지혜 그 자체가 된다. 두뇌가 통합될 때 당신은 그것을 즉각 알아차린다. 왜냐하면 당신의 의식이 영감어리고 실용적이고 가감없이 명백하고 광범위하고 가슴 뛰고 평화롭고 자연스럽고 품격 있고 현 상황에 완벽히 들어맞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식이 균형을 찾게 되면 당신은 어떤 대립도 없는 효율적이고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공격에서 벗어나고 조화롭고도 거침없는 흐름이 이어진다. 일단 당신이 균형을 찾고 자신의 중심에서 머물고 그 현존 속에서 육안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되면 흥미롭게도 당신은 거의 즉각적으로 가슴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된다. 가슴의 중심은 자아를 색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해준다. 신비주의자들은 가슴을 영적 통합과 사랑,
연민의 중심으로 여긴다. 이제 당신은 사랑과 연민 그 자체가 되어버린 당신 자신을 경험하게 된다. 머리 중심에서 가슴 중심으로 이동한 후에는 다른 중심들로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험이 가능해진다. 이 결정적인 변화는 마치 거대한 종이나 징을 울리듯 강력한 진동을 촉발하고 그로써 모든 공간, 모든 중심점이 현묘하게 서로 공명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이 공명을 타고 그 크기나 장소에 상관없이 어떤 중심점으로든 이동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물이든 그것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느끼고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다. 당신은 이 지구의 가슴 또는 이미 죽은 사람들의 가슴과 접촉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 몸속 세포의 중심 혹은 독창적인 예술 작품의 중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아마도 가슴은 우리가 시공간과 자원의 벽을 넘어 어디로든 갈 수 있게 해주는, 실제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도 일종의 마법 우주선인지도 모른다. 가슴은 두말할 것 없이 직관의 시대를 위한 인식의 핵심 요소다. 당신의 심장이 곧 두뇌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나는 가슴으로 받아들였어. 내 가슴이 뭐라고 말하니? 내 가슴이 알고 있어. 마치 가슴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신경심장학자들은 정말로 가슴 안에도 두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말뜻 그대로 심장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두뇌라는 것이다. 그들은 심장세포의 무려 50 내지 65%가 두뇌세포와 마찬가지로 신경세포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심장세포는 두뇌의 신경과 마찬가지로 다발 또는 신경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두뇌와 심장 양쪽에 작용한다. 이런 연결을 통해 머리와 심장 사이에는 직접적 대화 또는 공명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심장의 신경절은 온몸에 퍼져 있는 다른 미세한 신경절들, 즉 비국소적 두뇌들과 연결돼 있다. 심장은 특히 우뇌와 공명하는 듯 보인다. 심장이라는 신체 기관으로부터 가슴이라는 비물리적 경험으로 주의를 옮길 때 당신은 이곳의 인식이 확장성과 느낌에 기반하여 높은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된다. 가슴은 영혼의 진동과 공명한다. 가슴은 내가 근원 주파수라고 말하는 것의 발생지로서 공감과 연민의 경험을 제공한다. 이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아낌없는 개인적 차원이든 보편적 차원이든 사랑의 경험 말이다. 또한 가슴은 기쁨과 지복, 황홀경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감정 상태는 당신의 영혼, 통일장, 신성과 연결시켜준다. 비물리적인 가슴과 그 물리적 짝인 고동치는 심장은 당신 영혼이 정수가 드러나는 곳이다. 그 둘은 영적 사랑이 몸속에서 거하는 곳이며 변성과 진화를 향한 영혼의 바람이 지상의 계하에게 전달되는 곳이다. 가슴은 변성의 공간이다. 나는 명상을 할 때마다
가슴을 철저히 중립적인 공간으로서 경험한다. 거기서 나는 타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주의 법칙과 영혼의 바람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가슴은 낭만주의자들이 말하는 끈적끈적한 사랑과는 무관하다. 나는 가슴에 내맡겼을 때 그것이 고통을 먹어치우고 괴로움을 투명한 다이아몬드 빛으로 바꾸는 것을 경험했다. 가슴은 진실로 고통이란 것을 알지 못한다. 다이아몬드 빛과 사랑이 지글지글 끓고 있는 가마솥인 가슴 속에 고통을 던져 넣어보라. 순식간에 흩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 치유 또는 용서라고 부른다. 가슴의 사랑은 주체적이고 조화롭다.